우리 첫 시간에 배운 걸 갖다 보면 오늘 내준 거에 보면 그것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준 거 보면 용어 정의 중에 정비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중에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 중에 검거 위주로다가 꼭 확인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 이용시설을 꼭 구분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검거 위주로다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문제 푸는데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것이 바로 그 기본 방침, 그 밑에 있는 절차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방침, 그래 기본 계획, 그 다음 가서 입안 제한, 또 정비계획, 정비구역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같이 꼭 자기가 그걸 못 찾겠다라면 옆에 그걸 핵심을 보란 말입니다. 알겠죠? 포인트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292페이지에 보면 292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그래놨잖아요. 이건 왜 이게 만들어졌다는 게 아까도 했던 것처럼 정비 사무는 지방 사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방 자체는 멋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는 거다 꼭 아시면 되겠습니까? 국토장관. 그래서 지방 사무인데 국토장관이 하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랑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뭐가 있다 볼 수 있으면 그 주거지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하는 거예요. 큰 계획만.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이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 개선 계획. 자, 그러면 국토장관이 하는데 몇 년 단위로 한다? 10년 단위로 하고 10년 단위. 자, 우리가 이제 단위자 나오는 건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10년 단위. 그리고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 5년마다 재검토한다. 우리 재검토는 이미 지금 세 번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재검토 배웠죠? 그렇지. 광역도시는 재검토 없습니다. 지구다리 계획도 재검토 없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한다. 알겠죠? 지금 여기는 정비 기본방침, 정비 기본계획 둘 다 똑같이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알겠죠? 재검토. 자, 둘 다 똑같이 밑에 거라고 위에 거 똑같이. 그러면 여기 보면 뭐냐 하네 국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노후량 주거지 조사와 개선계획 수립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따라오라는 얘기죠. 뭘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재정 지원해 주겠다. 그럼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장관한테 뭐 할까? 나중에 보고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비 계획이 수립돼서 그럼 보고할 것이고, 정비 구역이 지정돼서 그럼 뭐 할 거다? 보고. 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돈 달라, 돈 지원해달라 이 소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고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수립권자, 그래서 수립이라고 합니다. 수립권자. 그러면 수립권자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거예요. 자,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 자는 어디요? 제주도. 그렇죠? 자치시까지.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에 대도시가 있겠고 일반시, 그러니까 뭐 소도시라고 해도 되지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대도시가 있겠고 일반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도시라는 것은 얼마를 갖다 얘기하죠? 인구 50만 넘는 포항시 같은 걸 얘기해요. 창원시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데 문제는 시험지 볼 때 이것만 조심해 주면 돼요. 자, 여기 있는 특광자, 그 다음에 대도시는 반드시 수립하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그럼 일반 시의 경우는 수립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일반 시는. 소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여기는 일반 시의 경우는 인구 50만 넘지 않은 시. 옆에, 대구시나 경산시 같은 경우는 뭐라 한다? 일반 시잖아요. 김천시 같은 경우. 그러면 일반 시 같은 건. 그 일반 시는 얼마 볼 수 있냐면, 이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 시에 can,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 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지사가 필요하다. 그럼 나중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시장이 나중에 도지사한테 뭐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승인. 요것만. 근데 시험 문제 장난치잖아요. 대도시사는 승인 받는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게 받지만 대도시는 승인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수립 단위가 있는데 수립 단위는 자, 수립 단위는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랬어요? 10년 단위. 그 다음에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것을 아시오요.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은 한 번 출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외우지 마세요. 그 내용 엄청 많이 있는데요. 자, 그 내용 중에서 몇 번과 몇 번을 밑줄 치면 될 거냐면 9번하고 10번 있어요. 자, 9번하고 몇 번? 10번. 그러면 그 내용이 293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줄 쳐주고 29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생략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 수리권자는 기본 계획에 다음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9번과 10번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사에 들어오면 기분 나쁠 거니까 자, 내용 중에 만약에 예시를 해줄게요. 만약에 저 옆 동네 구미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시. 구미시는 생활권 자체가 3개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발전한 데가 자, 어디라고 하면 선산 생활권입니다. 선산.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미 생활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동 생활권. 이렇게 생활권이 순서가 발전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생활권이 발전된 만큼 건물도 어떻게 됐어요? 순차적으로 노화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면 굳이 순서를 정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권별로 이 형성 상태가 다르다면 바로 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범위도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활권이 설정됐다든가 거기에 주택 수급계획 또 생활권별로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 방향이 이미 생활권 정해졌다면 굳이 순서를 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예정구역 또는 단계별 정비 추진계획 굳이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이게 3년 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거만 하나만 해주세요. 다른 거 외우지 말고요. 자, 그 다음 얘기는 제가 그랬죠. 부동산 공법에서 수립 기준은 98%가 다 누구다? 국토장관. 그래서 옆에 보면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 그 얘기는 수립하려면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그럼 절차는 수립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장 읽을 때 수립하고자 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앞에 거는. 그럼 수립하고자 할 때 뭐가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수립을 위한 이런 말 써 있잖아요. 교과서에는. 그럼 수립 전의 절차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주민의 의견 청취. 그럼 의견 청취를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민의 공람. 그래서 주민에게 공람한다는 건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며칠? 14일 이상 공람시키는 거예요. 공람시키고 그 다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 듣는다?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요. 그 이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데 지방의회 의견은요. 자, 60일이 최고 맥시멈입니다. 60일이 도가됐다. 도가란 말은 무슨 뜻이죠? 도가. 그렇죠. 돌에 대해서 경과됐다. 그걸 도가라는 거예요. 60일이 도가됐다면 굳이 얻지 않아도 됩니다. 의견을 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을 갖다 듣고 나서 이가 없는 걸 보고 그 다음 가서 뭘 갖다 할 거냐. 이제 여기에 의해서 심의를 거칠 수 있어요. 뭘 거칠 수 있다? 심의. 지방도시 심의. 그래서 이 심의를 거쳐서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립 전의 절차가 이겁니다.
무슨 전의 절차? 수립 전의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수립을 했잖아요. 그죠? 수립을 했으면 다시 이걸 갖다가 협의. 자, 뭘 거친다? 협의. 그리고 심의. 자, 거칩니다. 그럼 여기 협의, 심의를 거친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이걸 거치고 나서 승인은 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애가 있고 안 받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승인은 받는 건 아까 얘기했던 누구만 받는 거죠? 일반 시장만. 누구한테 받았죠? 도지사. 그럼 승인 안 받는 애는 뭐라 하면 되겠죠? 이걸 갖다? 고시. 고시랍니다. 그래서 고시를 합니다. 그럼 이같이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를 갖다가 이제 송부를 해줘요. 고시하고 열람하고 그 다음 가서 보고합니다. 자, 보고는 누구한테 보고한다 그랬죠? 국토장관한테 보고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토장관한테. 여기는 가장 시험 문제 조심할 것은 수립을 위한 절차가 앞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립을 위한 절차가. 자, 그래서 수립하고자 할 때 이걸 앞에 걸 듣고 수립했다면 역시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받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고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한다. 그래서 국토장관한테 보고해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건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전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 방향을 알겠죠? 정비 방향을 한마디로 정비 방향을 갖다가 담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북구 중에서 일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일부를 하려면 여기에 맞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정비 계획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뭘 갖다 한다?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일부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건 일부에 대한 거.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정비 그러면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정비 계획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입안권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정비 계획 무슨 권자? 입안권자. 그래서 입안권자가 있는데 자, 여기는 원칙은요. 자, 누가 하는 거냐? 앞에서 보면 입안권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특, 광, 자, 시장, 군수, 또 누가 있다? 구청장 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밑에다 쓴 이유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사람은 나중에 이걸 갖다가 입안해가지고 엿다가 제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그렇죠? 자, 이래서 달성군수가 여기 속하는 거잖아요. 또 달성군수는 대구광역시장한테. 그렇죠? 서울에 있는 서초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한테. 왜? 지정해달라고. 알겠죠? 그럼 얘는 가서 정비구역 자체를 내가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한테 신청을 하는 거고, 얘는 자기가 직접 계획과 더불어서 구역을 직접 할 수 있는 애야. 얘는. 알겠죠? 차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수립했다면 얘한테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뭐 한다? 신청. 얘는 직접. 여기 뒤에 거는 얘네들은 직접 할 수 있어요. 얘는 신청하고 직접. 차이가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정비 계획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명칭과 더불어서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 정비사업 명칭.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할 건지 재건축할 건지 그 사업에 대한 명칭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는 가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같은 게 나와야 돼. 무슨 대책?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기본 방향을 나서는 거고, 여기는 구체적인, 알겠죠? 여기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안을 갖다 하는데, 가서 이 입안 자체를 갖다가 이 사람이 하는데 입안을 안 하더라. 그럼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입안, 제안,
자, 우리가 입안 제한 이제 몇 번째 배우는 거죠? 세 번째. 그럼 어디에서 배웠죠? 첫 번째는? 지구단위 그러지 말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알겠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 배웠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자, 우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동네 뭐 해주세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우리 동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뭐랬어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그다음에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거 지구단위 계획을 해달라. 제한할 수 있다. 네 가지. 그럼 네 가지를 제한하면 며칠 내에 처리해 주죠? 그렇지. 4호정처럼 얘기한다고 우스갯소리 얘기했잖아요. 45일 플러스 1에 한해서 며칠? 30일. 그러면 저렇게 처리하는데 비용은 누가 내는 거죠? 제한자와 협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처리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문. 그럼 걸쳤다 그러면 어디다 한다 그런 말은 거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거기는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도시개발법에서 배웠어요. 도시개발법에서. 자, 어떤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이 이원화돼 있어요. 알겠죠? 국토장관한테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한테 제한할 수 있다? 에이, 그래 봐. 틀렸잖아 벌써.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사한테 요청하는 거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한할 때 조합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지단체 시가 직접 지정하면 되니까 제한할 수 없다. 그럼 제한하게 되면 자, 거기 민간은 면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지상권자 포함해서 동의 얻어서 제한하게 되면 거기는 1개월 플러스 1개월 내에 처리해줘요. 알겠죠? 그다음에 걸쳤다 그러면 면적이 큰 쪽에 따면 된다. 비용 부담, 제한자와 협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전체적으로 다 할 때 다 정리해 줍니다. 그거는요. 그 다음 지금 여기는 입안 제한이 누가 하는 거냐? 자, 원칙적으로 입안 제한을 여기 입안권자한테 뭐 하는 거냐? 가서 토지 등 누가 해줄 수 있다? 소유자. 네,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하는 경우는 시행자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 등 긴급 이런 경우는 누가 제한할 수도 있다? 시행자가 제한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 사람이 됐지만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 긴급시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분 교재에 보면 박스 처리되어 있어요. 296페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서 보면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입안 시기가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얼마가 경과됐다? 1년 이상이 경과됐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얼마? 1년 이상 경과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정비 시기였는데 거기 1년 이상이 경과됐다는 얘기야. 우리 교과서에 1년짜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다만 그냥 뭐라고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반되지 않거나 가서 수립된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LH공사, 즉 주택공사 등을 하고 자, 그들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요청해. 그럼 이 사업시행자를 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비 계획이 있어야 정비구역을 지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리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그래. LH공사를 갖다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정비구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일반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서 조례가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자, 원래는 그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면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말 써있죠. 이게 이제 7월달
시설로 이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옆에 보조 프린트를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보조 프린트에.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래주는 겁니다. 그 다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로 뭐 했다? 요청. 3분의 2 이상 동의로 요청. 그럼 이렇게 사유가 있겠고, 그럼 여기는 처리를 해줘야 될까, 이 사람들은? 자, 처리는 며칠 처리해준다? 60일.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 무조건 30일이요? 자, 가서 60일 내에 처리를 해 주면서도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될 거 할 수 있냐면, 가서,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경우는 우리 교과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보조에다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죠? 자, 그래서 60일, 그리고 1회 안에서 며칠? 30일. 이건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쓰면 정비계획입니다. 그럼 정비계획을 갖다가 가서 수립하려면, 자, 입안하려면, 잠시만요. 입안하려면, 입안 절차가 있잖아요. 입안 절차. 그 여기는 입안 절차는, 자, 제일 먼저 입안부터 합니다. 입안을 해. 한마디로 수립했다는 얘기가 수립. 입안이나 수립이랑 같은 소리입니다. 수립을 해요. 수립하고 나서 이제 뭐가 필요하면 여기는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공람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지방의회 의견 들은 다음 이렇게 해서 입안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 자체 입안은. 입안 절차가. 그래서 입안을 했다면, 자, 하나는 지정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지정 신청은 누가 할까요? 여기 봐봐요. 누가?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신청해줘?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나머지는 직접 지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직접 지정. 그럼 이때 이제 정비구역이 나오는 데 있어서 절차가 이겁니다. 그럼 여기는 먼저 뭐부터 하죠? 수립부터 하고 입안부터 하고 같은 소리야. 입안부터 하고 주민의 설명을 하고 공람시키고 지방의회 의견 듣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거기 입안을 위해서 나오죠. 자, 296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요. 먼저 입안권자는 입안하거나 변경하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뭐라 합니까? 설명회. 제일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람을 며칠 시키죠? 30일 이상 충분히 설명해서 받을 수 있게끔. 아까는 며칠이었죠? 14일.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할 때는 14일. 여기는 주민을 내가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했다는 걸 갖다가 설명할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의사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그 다음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랬죠? 앞서 똑같이 며칠이 도가 되면 60이 도가 되면 이가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97페이지 상단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거기 내용 역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이 자체 입안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경미한 사항은. 그걸 할 거고. 자, 그래서 정비계획은 꼭 머릿속에 생각하고 입안권자 머릿속에 알고 입안 제한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구역? 정비구역. 그럼 정비구역 하면 여기는 무슨 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는 누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자, 특, 광, 자, 시, 장, 군, 수. 이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럼 여기는 뭐에 의해서 앞에서 봐요? 신청에 의해서.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얘네들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지변 등이 있다. 무슨 지변이 있다? 천재지변. 긴급해.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기본계획 수립 없이, 자, 직접 누가 할 거냐? 자, 이 아저씨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구청장 등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등이라면 구청장 등이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 원칙은 누가 하는 게 원칙입니까? 여기 보면 특광자, 누가? 시장, 군, 수.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기본적으로 지정권자라고 얘기하는 게 보편적으로. 근데 천재지변이 있다면 누가 직접 할 수 있다? 구청장 등이 할 수 있다. 근데 천재지변하면 기본계획 자기가 못 수립하는 거잖아. 그럼 수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자기는 여기 봐요. 정비 기본계획 자체는 누가 수립하는 거죠? 저 특광자, 시장까지잖아. 그죠? 밑에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바로 교과서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7페이지 봐봐요. 297페이지 그 지정권자 중에 다만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면 천재지변 불가피한 긴급한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뭐를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절차. 절차는 신청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협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협의 없는 거 지금 몇 개 배웠습니까? 여태까지? 많이 배웠어요. 그죠? 많이. 자, 이제 나중에 다 정리돼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앞에 광역계획권 협의가 없다고 분명히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개발행 허가 제한지역 협의 없잖아. 주민의, 아니, 그 시장군수의 의견 듣고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는 거고. 그 다음 두 가지가 더 있었죠. 뭐가 더 있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협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봐봐요. 여기 개발행 허가 제한하겠다. 미리 협의 들어갔다면 미리 가서 선개발 다 해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협의가 필요 없어요. 협의 없이 곧바로 뭐 한다?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신청했으면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치고 지정합니다. 지정해요. 근데 자, 앉아보세요. 지정했으면 뭘 해야 되겠죠? 고시. 고시합니다. 그럼 고시했으면 나중에 얘도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보고는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겠어요? 국토장관한테 보고하고 일반을 통해서 열람시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국토장관한테. 당신이 했던 기본 방침대로 했다 알려주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교과서는 요것만 나와 있지만 제가 더 하는 이유는 자, 어떤 경우냐, 직권으로 할 때는 절차를 다 거쳐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여기 봐요. 여기서부터 주민의 설명, 공람, 지방의회 의견 들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지금 신청은 누가 했을 때 한 거죠? 누가요? 구청장 등이 했을 때 바로 이 지정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이거는 누가 지정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은 직권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절차, 여기 봐, 직접 이거 절차 거쳐서 곧바로 뭘 거쳐? 심의 거쳐서 지정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신청이 여기 있구나. 신청과 직권의 차이가 있다. 이게 구별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 여기는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고시까지 나왔죠. 그럼 고시하면은 자, 이렇게 교재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뭐가 될 것이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제 봐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효과.
자, 여기 효과는, 자, 의제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다? 의제. 그 여기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과 꼭 비교를 해보세요. 무슨 구역과? 도시개발구역. 그럼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이 의제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도시지역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 도시지역 의제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는 뭐가 의제될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의제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까지도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랑 다르다 볼 수 있냐면 이게 도시개발구역과 다르죠. 자, 우리 지난주에 한 거, 자, 이제 어차피 시험 문제 가져가면 중요한 거니까 비교를 해봅시다.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자, 의제가 뭐가 의제됐죠? 도시, 지역 의제됐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까지만 의제됐잖아요. 요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뭐에 대해서는 볼 수 있냐? 요까지 의제된 거고. 자, 여기 지구단위 계획은 언제 의제됐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실시객 인가고시 때.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은 어느 때 되냐면 실시계획 인가고시 때. 그래서 실시객 인가고시 때 의지되는 겁니다. 차이가. 근데 여기는 지금 직접 사람이 지금 살고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시에 의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행위 제한을 가져와요. 이 행위 제한이란 건 무슨 행위 제한을 얘기하는 거죠? 개발행위잖아, 개발행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발행위 5가지 플러스 1가지 배운 적 있다, 없다? 있다. 5가지 플러스 1가지란 말이 무슨 뜻이죠? 사적 개발을 일단은 금요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뿐만 아니라 뭐까지? 뒤에 거는 중목의 벌채, 식채까지 하지 말라. 이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목의 벌채, 식채까지 하지 말아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용도 변경도 하지 못하도록, 대수선도 하지 못하도록, 용도 변경, 대수선도 하지 못하도록,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그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여기 보면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 뭐 받도록 돼 있죠? 허가 받도록 돼 있죠. 그럼 우리는 거기는 허가는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받는다는데, 여긴 누구한테 받는다고 돼 있어요? 시장, 군수, 등. 등이라는 건 누굴 포함시키냐면, 저기는 구청장 등까지 다 포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장, 군수, 등이라는 건 왜 또 등자를 붙였느냐? 시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구청장, 자치구청장도 있지만, 어디도 있기 때문에. 달성 군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걷다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누가 포함돼야 되니까? 달성 군수가 포함되니까 등자를 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될 건 아닙니다. 가서 누구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달성 구청장 포함하려고. 달성 군수, 달성 군수 포함하려고. 그러니까 구청장하고 달성 군수까지 포함하려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를 허가를 갖다 안 받으면 원상 회복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대집행하고 제재가 따라지는 건 같아. 응? 그런데 자, 우리가 기득권은 뭐 해야 되겠죠? 존중해 준다 그랬어요. 존중. 그러면 며칠 내? 30일 내 신고해야 된다. 며칠 내 신고? 30일 내 신고해야 된다. 앞에서 이미 다 했어요.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일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 이제 봐봐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배웠죠? 같아요. 자, 어떤 경우 같으냐? 우리가,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거.
재해, 복구 등 어떻게 한다? 개항. 배웠죠? 재해, 복구 등 개항한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있느냐? 경미한 거 개항한다고 배웠죠? 몇 가지? 5가지 배웠잖아요. 5가지. 첫째, 뭘 갖다 배웠느냐? 농림수산물에 직접 이용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이 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그래서 뭐라 했냐? 축사, 퇴비사, 재배사, 비닐하우스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그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알겠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가서 존치하기로 한 곳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든가 아니면 가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서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딱 조심하랬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뭐에 대해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그는 지금 몇 페이지 나옵니까? 300페이지에. 자, 그래서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근데 임식재인데 뭐는 조심하라 했어요? 경작지는 제외. 했던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랑 똑같은 데가 우리 도시계획법 보니까 도시계획법 214페이지 정도 한번 펴보세요. (214페이지) 거기면 임의적사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별표 칠하는데 대수원 용도 변경 별표 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21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임의적사항 별표 칠하라 했죠? 그거 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비법하고 같다. 똑같아. 기득권 존중 똑같죠? 몇 개월 내? 30일 내 하는 거 같다고 분명히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사님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차이점이 있겠는가? 그런다면 페이지 보면 그 소급 행위 제한을 받는 게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행위 제한? 소급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급 행위 제한은 기분 나쁘게 또 이제 뒤쪽에 가서 돼 있는데 미리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봅시다. 여기는 행위 제한 중에서 단 한 가지 소급 제한을 받아요. 무슨 제한을 받는다? 소급 제한. 그래서 이 소급 제한이란 건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도시개발법은 투기를 방지하려고 어떤 절차를 거쳤죠? 구역부터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에 국가균형발전, 자연환경보전 제외고 그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30% 이하. 그 뭐라 그랬어요? 투기 방지를 했죠. 근데 지금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뭐부터 했습니까? 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떠들었죠. 봐봐요. 기본계획 때 주민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민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저 공람 절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때서부터 이미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은 미리 가서 지분 쪼개기 할까 안 할까? 하겠지. 또 가서 속된 표현 제가 맨날 계집 질 거 아닙니까? 왜? 먼저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정비 예정구역서부터 정비구역까지 지정하기까지 기본적으로 3년이 걸려요. 근데 3년 내 정비계획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안 되더라. 그럼 아까 1년이 경과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제한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더 연장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급을 하는데 미리 소급을 얼마냐? 공람 공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점해서 몇 년? 3년 플러스 1회 안에서 몇 년?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냐? 여기 개발 행위 중에서 딱 두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투기 방지 중에 첫째 보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만큼은 알겠죠? 뭐뭐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과 뭐에 대해서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만큼은 소급 제한을 받는 겁니다. 무슨 제한을 받는다? 소급 제한. 그 뒤에 가서 또 다시 확인시켜 줄게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받을 때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허가해 주는 겁니다. 이걸 많이 한다면.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차이점이 있구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제한의 차이가 있다? 소급, 행위, 제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구역도 지정했다가 해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비구역도 뭐가 되죠? 그렇지. 해제가 되지.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때 제가 꼭 조심하라는 소리가 뭐였었죠? 다음날이라는 걸 조심하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꼭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높으면 뭐 때문에 높은 거냐? 요새 정비구역들이 서서히 해제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정비구역 해제는요. 자, 여기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 신청에 의해서도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으로 지정했으면 직권 해제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머스트예요, 머스트. 그래서 머스트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그럼 여러분 교재를 보면 해제 그래서 301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가서 지정권자는 가서 해제해야 된다는데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요청한다 그랬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왜?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머지는 자기가 직접 지정했으면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스트다. 이거 꼭 아시고. 그럼 여기는 이렇게 그 글자를 절차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자, 한번 봐봐요. 우선은 여기 정비 기본 계획 등의 예정 시기, 예정구역이 나와 있어요. 계획에. 아까 예정구역 9번, 10번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 아까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정비계획에서 보면, 자, 여기 정비구역이 됐든 아니면 예정구역이 됐든 지정해둘 때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가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정된다? 사업 시행자. 그러면 여기 사업 시행자가 지정돼야 돼. 그럼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걔가 구체적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죠 아까? 사업 시행 계획. 실시 계획이 아니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그러면 크게 보면요, 이렇게 봐요. 정비 기본계획 예정구역이 있다. 그럼 정비 예정구역까지는 3년 내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정해야 되는 것이. 지정을. 또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됐잖아요. 사업 시행자를 갖다가 가서 시행하는 게 몇 년? 3년. 또 사업 시행자가 됐다면 사업 시행계획 인가까지가 몇 년? 3년. 큰 틀이 다 3년입니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그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갖다 설명할게요. 자, 교재 보면 그 301페이지 첫 번째 박스 보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3년이 지날 때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기 직권한 동안 아니면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년까지 안 했다? 3년 내 안 했다면 여기는 정비구역 자체 필요 없잖아요. 예정구역도 필요 없잖아. 그러면 해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다음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됐어요.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사업 시행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근데 공공시행자들은 자기네가 집단지를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되느냐? 토지 소유자와 조합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달동네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해. 그럼 누가 해준다? 시에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걔네들을 빼놓고 나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조합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조합. 그럼 여기 보세요. 조합이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조합이 하려면 조합이 뭐가 되느냐? 설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합하려면. 그럼 조합이 되려면 뭐를 받아야 되느냐? 3년 내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 조합이 할 때는. 근데 조합이 할 때 조합 설립 인가를 갖다 못 받았다면, 안 받았다면 당연히 구역 자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수행자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 사업 시행객 인가까지가 역시 몇 년? 3년. 그럼 3년 내 안 하더라.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자체처럼 정비구역 자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기준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미리 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있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더라? 추진위원회. 그래서 여기 보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있다면,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2년. 그럼 추진위원회는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승인을 안 받는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비구역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 승인 받았어. 근데 조합설립 인가까지 2년 내 안 하더라. 그럼 추진연자 들어가면 무조건 2년입니다. 2년. 자, 그래 그렇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누가 할 때 하는 거죠? 조합이 할 때. 그 다음 여러분들이 누가 있을 수 있냐면요. 자, 재개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누가 할 수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사업 시행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냐 하면 요놈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그 얘는 여기 있는 정비구역 지정서부터 자 실시객 인가까지를 해줘야 돼. 그 여기까지가 몇 년이냐? 5년 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내? 5년 내. 자, 결론적으로 봐봐요. 333으로 돼 있죠? 생략하게 되면 짧게, 1년 또 짧아. 4년인데 1년 짧죠? 여기는 6년인데 1년 짧죠? 그렇게 돼, 따지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333으로 외워두고, 추진에 들어가면 뭐가? 2.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하면 조합 설립 같은 거 하는 필요 없잖아. 이 자체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다이렉트 몇 년? 5년. 그래서 요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경우냐? 재개발 사업의 경우 누가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3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해제할 때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슨 절차를 갖다 거쳐야 되겠어요? 지정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 지정 절차를 갖다 거치면 앞서 정비 계획에서 여기 봐요. 주민 설명회, 그 다음에 지방의회, 그 다음 가서 심의 거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신청해서 했다면 뭐만 하면 되겠어요? 심의 거쳐서 해제하면 되겠고, 직권을 한다면 이걸 다 거쳐야 되겠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민의 공람 역시 똑같이 며칠? 30일.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거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서 해제합니다. 근데 해제할 때 뭐가 될 수 있냐면 연장해 줄 수 있어요. 몇 년 연장해 줄 수 있죠? 2년 범위 안에서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페이지 302페이지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이 동의로서 기간 도래하기 전까지 뭘 했다? 연장을 요청했다. 해제되지 말라 요청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서 보니까 주거환경 계획 정비 등을 위해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직권으로. 알겠죠?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해서 해제됐으면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역시 뭐가 돼 있어요? 고시. 결론적으로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를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느냐? 요게 머스트고, 그 다음에 직권으로서 뭐 할 수가 있다? 해제 캔. 정비구역을. 자, 이건 머스트지만 두 번째 정비구역
해제인데 이걸 can, 즉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의 해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임의 해제는 가서 누가 하느냐? 지정한 사람이, 지정권자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느냐? 요게 이제 시험을 할 때, 자, 올해는 시험 문제요. 요 숫자적 개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얘와 얘를 구별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구별하는 거. 네, 다음 중 must냐 can이냐 해서 여기 사유를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량 방식의 경우 10년이 경과됐다, 3분의 2다 그러면 해제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쪽은 해제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여기 봐요. 여기는 한마디로 지정권자가 보니까 첫째, 목적 달성할 수가 없더라. 그냥 편하게 씁시다.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지정 해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정권자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냐? 과도한,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과도한 부담 예상. 그래서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그러면 해제해 줄 수 있어요. 또 가서 역시 추진을 갖다 구성하지 않냐? 토지 등 소유자가 몇 퍼센트가 30% 이상이 해제를 갖다 뭐 하는 거죠? 요청. 해제 요청. 해제 요청하면.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뭐냐? 자, 요게 조심해 줘야 돼요.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여기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자, 계량 방식으로 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자, 봐요.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제가 꼭 나면 뭘 쓰게 연상을 했죠? 달동네. 그럼 달동네가 자, 계량 방식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달동네까지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줬어. 그럼 주택을 스스로 계량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지. 이제 법적 용어를 씁시다. 아까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잖아요. 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근데 주택을 갖다 계량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몇 년 노력했어? 10년 노력했는데도 못하겠다. 그럼 3분의 2 이상 뭐 가지고? 동의 가지고 뭐 하더라? 네, 해제를 갖다가 하는 경우다. 그래서 계량 방식 몇 년이 경과됐다? 1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얼마 가지고? 3분의 2 해제를 갖다 뭐 하더라? 동의. 겁니다. 그러면 해제해 줄 수 있다. 그럼 봐봐. 이렇게 해제하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야 돼? 아니면 고쳐 써야 돼? 고쳐 써야지. 그래서 고쳐 쓰기 위해서 이제 주거 환경 개선 관리구역으로다가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나왔을 거예요. 자, 보면 옆으로 보세요. 주거 환경 개선 구역이란 말이 의지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보면 303페이지 2번에 봐봐요. 2번에 보면 주거 환경 개선 구역으로 뭐 한다? 본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해제 사유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다? must, can. can은 누가 한다? 직권. 해줄 수 있는 거고. 네, must의 경우는 직권할 수도 있고 요청. 알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면 원칙적으로 크게 몇 년으로 되어 있다? 3년, 3년, 3년. 다만 추진회가 들어가면 2년.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이렉트로 5년. 알겠죠? 달동네는 몇 년인데 캔이죠? 10년. 배수잖아. 10년. 문제를 다 끝났어.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안전 진단 나오겠습니다.